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는 건강생활정보 채널 청춘만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요리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매우 안 좋고 심하면 췌장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식용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용유를 먹으면 좋은지, 종류별로 활용법은 어떤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요리할 때 식용유 많이들 사용하시죠? 특히 우리나라는 설, 추석 같은 명절에 전을 부친다든지 각종 튀김 요리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기름,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목적, 종류의 기름들이 나오면서 그 활용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건강 목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을 먹는다든지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시장 규모만 해도 최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약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식용유들 사이에 우리의 건강에 매우 흡고 더 나아가 췌장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범인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벼작과에 속하는 개량된 유채씨에서 추출된 기름입니다. 카놀라유는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포화지방, 함유량이 적어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면서 많이들 구매하시고 실제로 명절에 선물 세트로도 많이들 주고 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온라인 오픈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기재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템플 대학 의대 도메니코 프라티코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카놀라유를 꾸준히 먹으면 체중 증가와 더불어 기억력 감퇴 등 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은 유전자 조작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만든 쥐들이었습니다. 이 쥐들을 6개월간 한쪽엔 일반 먹이를, 다른 쪽엔 카놀라유를 많이 넣은 먹이를 주었는데 그 양은 사람으로 치면 하루 2숟가락 분량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결과 우선 카놀라유를 꾸준히 섭취한 쥐들이 일반식을 먹은 쥐들보다 평균 체중이 무려 18%나 무거웠습니다. 또한 미로 실험 등을 통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을 측정한 결과 카놀라유를 먹은 쥐들이 일반식을 먹는 쥐들보다 학습 장애가 더 심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카놀라유의 위험함을 밝혀냈는데요. 2018년 액트어 사이언티픽 뉴트리셔널 헬스 볼륨 2권에 발간된 상업용 오일을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 물리적 변화 측정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카놀라유를 포함하여 코코넛, 해바라기, 포도씨, 엑스트라 버진 등 다양한 종류의 오일들을 대상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량, 산패물질 생성량, 변질의 안정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우선 트랜스 지방 함량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40도씨까지 가열했을 경우 포도씨유와 카놀라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또한 식품을 공기에 장시간 노출하거나 고온에 가열하였을 때 맛과 색상이 나빠지며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식품 성상의 변화가 나는 현상인 산패의 경우도 250도까지 가열하였을 때 카놀라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변질의 안정성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카놀라유가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기름 퀄리티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놀라유는 열이 가해지면 트랜스지방도 많이 생성시키고 산패도 잘 되는 기름으로 정말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용유, 기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우선 아보카도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낯선 식재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보카도는 멕시코,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자라며 샐러드, 샌드위치, 덮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되며 특히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해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보카도는 항산화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딘과 함께 단백질, 지방 성분과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등 10여 종 이상의 영양분이 들어있어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보카도로 만든 아보카도 오일은 단일 불포화 오메가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병이나 치매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쥐를 활용한 연구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먹은 쥐들이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보카도 오일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발연점도 약 270도 정도로 올리브유나 다른 식용유들과 비교했을 때 높습니다. 그래서 튀김이나 조리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낮아 활용 가능성 또한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 기름의 발연점 종류에 따라 실제 활용 예시들을 소개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유는 발열점이 190도 정도로 다른 오일들에 비해 낮습니다. 그리고 190도를 넘어가게 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장시간 조리할 때는 되도록 올리브유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미역이나 한식 조리할 때 많이들 쓰시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조리할 때 넣고 얼마 안 가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기름은 발연점이 170도 내외로 올리브유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 산패 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김이나 조리용보다는 무침 시에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꼭 다 드셔주시고 냉장 보관해서 변질의 위험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용유이지만 우리 몸엔 최악인 기름인 카놀라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놀라유는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온도로 가열시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내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몸에 좋은 아보카도, 오일과 식용유 종류에 따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올리브유는 190도 이상 장시간 고온 조리 시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과 참기름은 발연점이 다른 기름들과 비교했을 때 낮기 때문에 고온의 튀김이나 조림보다는 샐러드, 드레싱, 무침 등에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식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하는 청춘 만세였습니다. 다음에 더 여러분들의 생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